왼쪽 갈비뼈가 뜨고 왼쪽 어깨 전거근이 안 좋다.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랫배가 나오게 숨을 쉬니까 증상이 완화되는데 오른쪽 복직근 등등이 문제일까요? 복직근보다는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제일 큰 문제. 요거는 제가 7,500원어치의 PT를 해드려야겠다. 흉쇄우돌근 자르고 승모근 자르고 여기가 이제 사각근이거든요. 아까 사각근이 먼저 아프시다 그랬죠? 갈비뼈로 들어가 있는 사각근, 전사각근, 중사각근 요 라인이 지금 아프시다고 한 건데 보통 이제 호흡에 관여되는데 조금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신 복행근하고 복부의 압력을 조정했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오른쪽의 배를 볼록 튀어나오게 하면 여기를 볼록 튀어나오게 하면은 지금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갈비뼈의 영향이 저는 더 클 거라고 봐요. 갈비뼈를 양쪽을 동시에 크게 팽창시키는 거. 이렇게 갈비뼈 자체, 립 자체를 우리가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호흡을 잘 하게 되면 웬만하면은 호흡근들의 그런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는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고개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막 이렇게 비틀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는데 고개를 막 내밀고 막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꺾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한쪽의 호흡근들한테 과하게 활성화가 일어나서 실제로 뭐 담이 오거나 뭉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쪽 갈비뼈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가 갈비뼈에 손을 대고 갈비뼈를 확장시키세요. 이렇게 갈비뼈부터 일단 움직이게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 얘를 상우거근이라 그래요. 이 아래에 있는 애를 하우거근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갈비뼈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 하우거근은 립케이지 자체를 안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운동을 하다가 그런 호흡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 두 개의 근육이 불균형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이 있으실 때 여기도 폼롤러를 한번 해보세요. 하우거근하고 상우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폼롤링을 좀 쭉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호흡 운동 그거 한번 해보고 복행근 활성화 한번 시켜보고 갈비뼈 확장시켜보고 그 다음에 목 마사지 해보고 그러면은 아마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7,500원 끝. 벤치할 때 왼쪽으로 목이 휘고 갈비뼈가 무진장 뜨고 지랄나기는 합니다. 지금 이름 목정아님 그러면 그거 100%야. 벤치할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벤치프레스가 미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민다고 생각하지 마. 등을 벤치에다가 파묻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벤치에 등 쪽이 닿아져 있죠. 흉추 쪽이 닿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 흉추를 벤치에다가 묻어서 벤치에 내 흉추를 밀어낸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고개를 한쪽으로 휘지 않게 정면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등을 파묻으면서 그 힘으로 내가 가슴을 수축한다고 생각하면 불균형이 쉽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름 못정아님 같은 경우에는 고개 움직이는 거, 운동하실 때 고개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꿀 하강 로테이션 할 때 광배근 느낌이 안 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운드 숄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가능성 되게 높아요. 등을 얘를 수축을 제일 잘 하려면은 일단 첫 번째 견갑, 어깨가 뒤로 잘 가야 돼. 뒤로. 근데 라운드 숄더가 있는 사람들은 얘가 뒤로 갈 때 앞이 돌아요. 이런 식으로 이 쇄골 자체가 앞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쇄골을 앞으로 가게 하면 안 되고 쇄골 자체도 뒤로 당겨야 돼요. 그 다음에 후인 하강을 만들고 약간 라테럴 플렉션을 여기서 살짝만 넣으면 어깨를 빼서 후인 하강 주고 약간 라테럴 플렉션 만들고 로테이션 살짝 넣으면 광배근은 지나요 원래. 근데 그 느낌이 안 오는 거는 대부분이 이 견갑이 앞으로 말려서 그래. 앞쪽으로 말리면은 등은 수축이 안 됩니다. 전거근과 견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 이거 유료 강의 해야 되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썰 풀고 갈까요? 얘가 견갑하근이에요. 견갑골의 안쪽에 있어서 얘가 상완골두에 딱 들어가서 회전근개 중에서 내회전을 담당하죠. 인터널 로테이션을 담당하는 게 견갑하근이고 전거근 같은 경우에 이 견갑하근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생성이 됩니다. 얘가 지금 견갑하근이거든요. 견갑을 잘라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를 잘라냈어요. 얘가 견갑하근이야. 근데 전거근하고 견갑하근은 사실 얘는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
견갑하근하고 전거근은 해부학에서는 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카데바를 보면은 거의 붙어 있어요. 이 근막적으로 거의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죠. 요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거근이 강화가 되면 견갑하근의 기능도 어느 정도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연결성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견갑하근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면 전거근이 힘을 잃습니다. 요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견갑하근이 굉장히 과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거근이 힘을 못 써요. 이거는 MAT적인 관점이거든요. 머슬 액티베이션 테크닉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보조근으로서의 상호작용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AT라는 걸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연결성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거근하고 능형근도 되게 재밌고. 아, 박상현님 2만원 감사합니다. 10살, 8살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남자 스타일로 건장하게. 건장하게 키우고 싶은데 영양제 추천 부탁드리고 웨이트 시작 시기에 대한 이코치님 의견 부탁. 저도 아들이 둘이에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성장 호르몬. 개인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그 어떤 영양제보다 성장 호르몬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키가 너무 작거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로이더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이 실제로 성장이 아주 안 되면, 그러니까 하위 몇 퍼센트 그게 있거든요, 기준이. 아이들의 성장이 하위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보험 처리가 되는 그거예요. 성장이 진짜 엄청 낮다면. 근데 낮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성장 호르몬은 처방을 해주는 게 좋다.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가격 대비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게 저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26인데 성장 호르몬 보험 처리 될까요? 짤 없지. 은추님 짤 없어. 우리 세계로 들어와야 돼 그거는.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두 번째가 녹용. 이제 녹용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최근에 그 녹용에 관심이 생겨서 녹용에 관한 연구들을 몇 가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녹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녹용을 먹으면 내 혈액 내에 IGF-1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인슐린 유사 성자 인자인가? 이름이 그래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IGF-1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보디빌더들은 그거를 주사로 맞기도 해요. 근데 녹용을 먹으면은 실제로 혈액 내에 IGF-1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녹용도 괜찮다. 영양제는 기본적인 영양제들 있잖아요. 멀티비타민 이런 거 꼭 줘야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진짜 강추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성장 호르몬 처방은 내추럴이지. 아니죠. 라이프타임 내추럴한테 로이더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TRT 맞죠? TRT는 어린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라는 게 많은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대 중반 정도만 돼도 술, 담배, 맨날 치킨, 피자 처먹고 햄버거 처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그냥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실제로 남성이 남성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의욕도 굉장히 저하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RT는 정말 권장을 아주 많이 합니다. 중년 남성인데, 중년도 아니죠. 요즘에는 30대면은 청년이잖아. 청년인데 뭔가 스태미나 떨어지고 내 몸에 에너지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TRT 무조건 하셔야 돼. 뭐 물론 병원에서 처방해서 로이더긴 로이더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보디빌더처럼 로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TRT는 무조건 하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TRT가 남성 호르몬을 처방해주는 거예요. 소량씩.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 한글로 하면 HRT라고도 하죠. 호르몬 대체요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유통업자들이 그러던데 내추럴이라 주장하는 약쟁이들은 본인 뇌까지 속인다던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은 원래 나 자신도 속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페이크 내추럴 이런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 살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 거짓말 자체를 그냥 동기화시켜 버리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천성이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